화순군 도안면 나지막한 평지에 들어선 운주사. 구름이 머무는 절 운주사는 토선국사의 비보 풍수와 미륵불 사상이 시실과 날실처럼 얽힌 신비로운 공간으로 주목받는다. 운주사는 이제 토선국사 전설이 가장 많이 밀접하게 맺고 있는 곳인데요. 다른 사찰과 달리 그냥 편안한 어느 마을, 동네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여기에 많은 탑과 그다음 불상들, 그래서 천불천탑이라고 하죠. 실제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이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조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왜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국의 풍수사 또는 불교사에서 하나의 미스터리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운주사입니다. 토속적이고 평범한 얼굴 모양과 균형이 잡히지 않은 몸체, 연마를 덜한 듯 거칠고 투박한 돌의 표면은 운주사 불상에서 감지되는 독특함이다. 석탑 또한 위압적인 곳과는 거리가 멀다. 층수도 제각각으로 다양하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기도 하다. 이처럼 특이한 모습의 석탑과 석불이 하나의 절에 무리지어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운주사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토선국사실록에는 토선의 풍수지리에 기반한 운주사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배 떠나가는 형국이다. 능주의 운주산이 배이다. 운주산 밑은 지세가 꿈틀거리듯 일어나는 곳이므로 천불천탑을 따로 세워 그 등과 배를 실하게 하여야 한다. 토선은 우리 국토를 떠나가는 배 모양의 행주형으로 봤고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의 배 부분에 해당하는 운주사에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것이다. 국토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균형을 잡기 위해 비보를 했던 토선국사의 풍수사상이 후대에 구현된 곳이 운주사인 것이다. 운주사와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화순군 이양면의 쌍봉사. 여느 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웅전의 형태가 눈길을 끈다. 네모 반듯하게 켜켜이 쌓아올린 목조 타파 형식은 우리나라에선 법주사 팔상전과 쌍봉사 대웅전에서만 확인되는 특이 양식. 운주사와 연계하여 배의 돈 역할을 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다. 토선국사 비보 진압 사찰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곳인데 운주사는 이 한반도에서 배 부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배는 돛대가 필요하고 돛이 필요하다. 그것을 여기에 이와 같은 대웅전 탑으로서 상징화했다 하는 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곳 쌍봉사의 대웅전 이 건축 양식도 토선국사가 말하는 비보 진압 풍수의 한 흔적 또는 변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보 진압 풍수의 흔적은 토선이 머물렀던 광양에도 남아있는데 옥룡사를 감싸고 도는 좌청룡의 끝자락에 위치한 중흥사가 바로 비보 사찰이다. 고려시대의 절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유사시 병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승병들의 집합소로 활용됐다. 적의 침입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언덕에 세워진 중흥사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신라 말에서 고려까지 남해안을 지키는 등대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또는 적군과의 싸움을 할 때 어디를 지켜야겠느냐, 여기에다가 주둔을 하고 여기서 감시를 하면은 충분히 적군의 병력 이동이나 이런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토선국사가 말하는 비보 진압의 핵심 목적입니다. 비보 사찰, 진압 사찰은 바로 그러한 곳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최근에 세워진 것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기 석탑 있는 건 절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성이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비보 사찰 틀어서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도선의 흔적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먼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도선 비문에 의하면 도선은 37살 되던 해 옥룡사를 중창하고 35년간 머물렀으니 구름처럼 제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15년의 운수행각을 마친 도선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선택한 땅이 광양이었다. 독자적인 옥룡사문의 출발이었고 도선의 사상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계기점이었다. 그렇다면 도선은 왜 광양을 선택한 것일까? 육로보다 해상으로의 접근이 용이했던 당시에 광양은 국내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경주에서 부산을 거쳐 광양으로 이어지는 바닷길과 송악에서 강화도와 목포를 거쳐오는 바닷길이 발달했으며 후백제의 견훤 세력이 일어났던 전주에서도 남원을 거쳐 섬진강 물길을 따라 광양으로 쉽게 연결됐다. 현재보다 풍부했던 강의 수위는 옥룡사 인근까지 수로가 연결됐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다. 주요 세력들과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요충지 광양은 도선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최적지였던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곡성, 순천, 남원 이쪽 연결되죠. 후백계의 100개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양에서 나가서 좌측으로 가면 하동, 진주, 부산, 경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여수, 목포, 그래서 저쪽 강화도로 해서 고려로 넘어가게 되죠. 즉 신라, 백제, 그다음에 고구려, 그 후손 후백제의 근거지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지정학 입지를 가지고 있죠. 전국 곳곳을 다니며 당시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열망을 읽었던 도선국사. 그는 후삼국 시대의 혼란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가까이서 보았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염원했을 것이다. 첫째가 경인입니다. 공경경자 사람인자. 경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이 사람을 섬겨라. 그 다음에 애민입니다. 사랑의 자하고 백성 민자. 못 살고 가난한 이와 같은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안국입니다. 편안한 안자, 나라국자.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도선국사 사상의 핵심 과제입니다. 도선은 입적 후 선사라는 칭호를 받았고 고려시대에 와서는 대선사, 왕사, 국사로까지 추대된다. 국사는 국가에서 승려에게 내리는 최고의 찬사. 고려시대 내내 도선의 가치가 존중되었다는 건 고려 개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도선 비문에는 도선이 왕건의 탄생을 예언하고 비기를 전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집을 고친 뒤 2년 후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으리라. 이 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대의 아들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도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의 정세가 기울어가는 것을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돌아다니다가 오늘날 북한에 있습니다마는 개성에 가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왕건의 탄생을 예언을 하게 되죠. 왕건의 아버지 용건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2년 후에 장차 이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에 내가 이 문건을 전해줄 테니까 그때 보게 만듭니다. 그때 봤더니 지왕이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왕건의 출생과 고려의 개국을 바로 우리나라 풍수 도참 사상의 피조라고 하는 이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에는 왕건이 17살 되던 해에
토손이 송악에 가서 왕건을 만났고 군대를 출동하고 지인을 치는 법, 유리한 지형과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는 법 등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말로 비기 형태의 책이 왕건에게 전해졌는지, 토손과 왕건이 실제로 만났는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토손의 개벽사상과 풍수지리사상은 새로운 왕조를 여는 왕건에게 논리적인 뒷받침을 제공했다. 신라는 경주 중심에 그리고 진골귀족 중심으로 지역적으로나 신분적,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대립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려는 그런 지역적 또는 계급적, 신분적 대립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사회를 지향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회에 도선 스님의 비보사탑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잘 그 지역을 그 이론에 의해서 조절만 하면 어느 지역이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길지가 될 수 있다.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경주는 수도로서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에 나라의 중심을 중부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당시 고려 건국 세력의 입장이었고, 토손의 사상은 그들의 입장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제시했던 것이다. 결국 중부지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예언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대가 점점 해서 경주 가지고는 한반도 전체가 통할이 안 되니까 중부지방을 옮겨갔어야죠. 도선의 기본적인 사상은 일단 개벽사상이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신라 말기에 새로운 세상 도래를 꿈꿨던 사람, 제자의 제자들은 거기 실제로 참여했고, 개벽사상을 먼저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왕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뭐 고려 왕조가 이상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뭐 접어두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일단은 만드는데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태조 왕건이 후세 왕들에게 전하는 후뇨 10조는 왕건 사후 고려 왕조의 정책 기반이 되는 원리였다. 후뇨 10조 중 제2조는 사찰 입지의 기본으로 토손의 역할을 존중하는 내용이다. 모든 사원들은 신라 말의 명풍수 도손이 산수의 순역을 헤아려 세운 것이므로 그가 정해놓은 땅 이외에 함부로 절을 세우지 못하게 하라. 그런가 하면 고려 중기에는 산천비보도감이라는 국책기관이 설치되어 국토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리로 비보풍수를 활용했다. 고려 사회는 유교나 불교에 못지않게 그런 그 비보사탑설에 의거해서 사회를 잘 운영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선 스님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그런 비보사탑설을 통해서 여러 지역들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이념을 제공했던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